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제가 이 에코프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거를 딱 말한 겁니다. 제가 왜 이 투매를 19만 원에서 투매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투매가 나왔을 때 이제 거기가 극매수에 대한 이 타점이 되는지 오늘 시장을 보면은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는 이런 하락에 당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거 당하지 말라고 제가 매일 무료로 영상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에코프로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온 거예요? 노란 밴드. 이거 우리가 약속한 자리 아니에요? 약속한 자리? 제가 이 19만 원에서 하락을 하면서 다음 맥점은 여기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가격이 온 거죠. 자, 어제 영상인데 진짜 다시 봐도 정말 이 소름이 돋더라고요. 한번 보고 오자고요. 자, 19시간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이고요.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지지에 대한 자리가 찍혔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도 어디에 왔다? 이 노란 밴드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왜?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랬죠. 밴드가 올 거라고요.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에코프로만 온 게 아니라 뭐뭐 왔습니까? 삼성전자 왔죠. 그러니까 반도체 대장들도 다 왔고, 전기 쪽 대장인 LS일렉트릭도 왔고요. 최근에 강했던 삼성전기, 하나솔루션 등등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급 종목들은 전부 다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봐도 소름이 돋네요. 이 14만 원이 왔을 때 제가 영상 올려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무려 장중에 17%가 넘게 급등을 하더라. 그리고 이 코스닥에 대한 1000포인트 반등, 그리고 코스피 5000포인트에 대한 반등을 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지금 주도주들 다 말씀드렸죠. 오늘 말했던 종목들 전부 다 반등이 엄청 셌어요. 자, 매수하신 분들 어때요? 시장 소외감 전혀 안 들죠? 네, 폼 안 올라오죠? 자, 과연 누가 이 코스닥의 이 1000포인트, 그리고 이 코스피가 이 5000포인트 찍혔을 때 이 매수, 반등을 맺힐 수 있었는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 자랑 좀 해봤고, 자, 그래서 이제 또 반등이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과거를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를 이야기한 사람이죠. 그럼 앞으로 에코프로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볼 건데,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반등이 나왔죠. 근데 저는 이 에코프로가 곧 다시 또 신고가 갱신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랑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이렇게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또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이 어제와 같은 이 하락을 안 당하고 또 이 오늘과 같은 상승 또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와 댓글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지수 반등을 예측을 해드렸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뭐죠? 코스닥은 괜찮습니다 라고. 다들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이 하락 구간 지수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을 보면은 지금 이 하락이 나왔던 이런 구간들 있죠. 이때 누가 집중 매수를 하더라? 외인과 기관이 집중 매수를 하더라. 그러니까 코스피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코스닥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어제 이 엄청난 하락에서도 외인과 기관은 코스닥을 엄청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도 한번 볼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개인 코스피 사죠. 근데 어때요? 외인 기관 어떻습니까? 무려 8천억, 7천억.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원래 코스닥 이 정도로 안 사요.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코스닥 지수가 어제 말도 안 되게 마이너스 14%까지 밀리니까 저한테 문자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샀는데 왜 밀리냐, 시장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수급은 여러분들 결과는 미래에 나오는 거죠. 미래에. 이 집중 매수한 이유는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코스닥의 급등이잖아요. 급등. 이거를 지금 800포인트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하락이 나올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전 들어왔죠. 맥점 코치님이 틀린 거 아니냐. 그런데 1200포인트가 갔고 1000포인트에서 다시 매수를 또 이야기를 하고, 이 지금 이 구간에서 사는 건 외인이라 이야기를 하고, 다시 고점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나올 때는 모르겠는데 또 반등이 나오니까 맞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또 밀리면 틀리다고 할 겁니까? 지금은 집중 매집을 하는 구간이에요. 제가 말한 이 코스닥의 시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이 과거에 5만 원, 6만 원일 때 외인들과 기관들이 왜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까? 지금의 이 엄청난 시세를 만들기 위해서 매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인 기관들이 지금처럼 고점에서는 개인들한테 물량을 던져주지 고점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그때 이제 뭐가 가겠냐 이겁니다. 똑같죠. 2차전지, 로봇, 반도체. 이것도 제가 8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도 얘네가 가는 거를 의심을 한다. 네. 이런 투매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이 큰 방향성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깨진 게 아니에요. 변동성일 뿐인 거죠. 이벤트성, 변동성이요. 지금 유동성이 그 70조에 이야기했던 게 지금 120조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게 유동성장이기 때문에 하락이 고리 깊을수록 반등 강하다라고 했던 거. 즉 수급이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수급. 자, 에코프로도 보자고요. 자, 에코프로도 계속 의심을 했다면은 매수 못 해요. 이때도 못 사고 이때도 못 사고 지금 또 못 산다.
하지만 이때부터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문자 보내드리면 잘 사죠. 그리고 이 상승을 먹고 이 상승을 먹고 오늘도 반등이 나오고 제가 이 코스닥 이야기라는 건 결국 그 주인공이 에코프로라는 겁니다. 에코프로.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어제도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무리 깊은 조정이 오더라도 이 에코프로의 주추세 역시도 무너진 게 아니다. 월봉에서 이 5월선도 안 깨졌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 타고 올라오는 건 이 5월선을 타고 올라온다. 과거 상승 시에서도 올라올 때 5월선을 타고 하는데 이때 3개월 조정이 발생했어요. 이때도. 이 양봉 다 훼손하는 음봉 나왔죠.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니까 이게 간단해 보이는 건데 이게 시가가 1%고 고가가 60%. 그러니까 60%짜리 음봉이 떨어져도 추세가 깨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세를 낼 때는 항상 뭐라고요? 반토막씩 내고 간다. 그런 부분은 아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상승이 나오고 반토막을 낼 때도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드리잖아요. 온전하게 수직 상승 우리를 편하게 그 고점까지 끌고 갈까요? 세력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반토막씩 내고 올라간다. 이번에도 패턴을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려주고 있죠 지금. 이 앞에 파동과 같은. 상당히 제가 여러 내용들을 집중을 해서 보고 있지만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고 여기도 지금 박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조정이 끝났냐? 끝난 건 아니죠. 근데 그 조정에 대한 형태가 그냥 박스로 나오는 거죠. 박스로. 이 라인에서 사면 지옥입니다. 왜 이런 거 맞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틀 동안 30% 넘게 빠지는 건데 여기는 지옥이라고 했고 여기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던 거예요. 위기회. 위기 왔으니까 기회 온다고 했잖아요. 그 기회가 왔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에코프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시점에서 또 시장이 하락을 할까봐 밑꼬리 조금만 달면 이 시장이 또 하락을 할까봐 이 전쟁을 걱정하면서 또 다들 또 노심초사 하시던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시장이 다시 눌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 조정이라고 상승이 나올 것 같다면 상승이라고 본인들 생각을 좀 댓글로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많은지 좀 제가 좀 봐야겠어요. 저는 당연히 상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시장을 볼게요. 여기서 다 털린 개인들이 오늘의 반등을 보고 눌리면 나는 사야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강세장에서는 그 개인들이 기다리는 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벤트성으로 잠깐 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반등을 보고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문자를 안 보내드렸죠. 홀딩입니다. 홀딩. 네. 더 싸게 살 자신 있으면 저는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19만 원에서 쌍고 이야기하면서 과열이면서 투매에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이 저점 때부터 저랑 같이 들고 오신 분들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가져가셔라. 고점에 사신 분들은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때 파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닥도 에코프로도 저는 이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늘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큰 방향성을 훼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장은 여러 가지들의 뭐 이슈들과 뭐 거시경제 상황 뭐 다들 중요하지만 결국은 수급이에요. 수급이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지금 이 큰 손들의 자금들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어디로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얘 대표는 뭐라고요? 에코프로라고. 자, 그래서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그 기준을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최초 밴드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밴드가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를 하는 관점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밴드가 온다고 하면 거기에는 신규에 대한 자리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보유자들은 패스, 신규로 살 분들만 붙으라고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번에 음봉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끌고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특히 엄청난 상승 뒤에 뭐 이런 하락이 나오면 이 팔고 싶은 게 결국 이 사람의 심리예요. 심리적인 거다. 그런데 저야 이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있죠. 이렇게 한 번씩 반토막을 내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얌전히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견뎌야지만 고점을 높이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시장의 설명, 뭐 수급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제가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게 매일 전략, 이 홀딩을 할지 말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최근 이 급락이 나오기 직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관리를 하자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포트에 없는데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도 이 편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이 맥점에서만 제가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시장 특이점이 발생할 때 문자가 가게끔 지금 설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끌고 가고 있지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채널에 올려드린 다른 종목들 많이 있는데 어떤 이론인지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3,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6,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식혀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 밴드에 올 때,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